가끔은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거의 우주적인 철학으로 이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위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빛을 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생각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특히 내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살게 될 때 이 질문이 정말 무겁게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강연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한 분이 던진 이 한마디에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생각의 씨앗이 담겨 있어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은 기분.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태국에 사는 분들인데 외국인 주지원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직장을 따라서 태국에 오게 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깊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복잡해요. 수십 년을 외국에서 살다 보니 이제 한국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남편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태국조차도 여기가 내 평생의 집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과거의 나, 남편의 문화, 현재의 공간, 그 어디에도 온전히 발을 딛지 못하는 그런 림보 상태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강연에서는요,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방황으로 보지 않고 자연의 어떤 근본적인 법칙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의 원칙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뭐냐면 나를 성장시켜준 바로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강연에서는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원리 같은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뚜렷하게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키워준 그곳, 그 사회를 위해 사는 길. 이 길을 가면 지혜를 얻고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이득만 생각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길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 얻었던 돈이나 명예 같은 모든 것들을 자연히 다시 다 거두어가 버린다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이 선택이 정말 무겁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차원의 사명으로 확장됩니다. 이 강연자가 행성과 별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천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강연에서는 한국인을 하늘의 자손, 즉 하늘이 특별히 돌보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천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더 큰 책임을 가졌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천손의 진짜 사명은 힘들다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낯선 땅,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변을 밝히는 빛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는 행성 같은 존재라고 말해요.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는 있지만 아직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는 상태. 잠재력은 가득한데 아직 그걸 터뜨리지 못한 단계인 거죠. 그럼 행성이 언제 별이 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별이 되어서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할까요? 강연에서는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됐다고 강조해요. 우리 예전에 88 올림픽 때 외쳤던 것처럼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진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별이 되는 게 더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나라에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강연자는 그 원인을 기존의 정신적 지도자들과 시스템의 실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과거에 해외로 나갔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 스승들은 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 못했을까요? 강연자의 비판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성장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조직의 몸집을 불리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가라는 지혜를 주는 대신에 그냥 믿어라 식의 맹목적인 믿음만 강요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빛나는 목적을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결과를 아주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빛나는 별을 만들어야 하는데 냄새나고 시커먼 똥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정말 강한 비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뭘까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람들이 진짜 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해법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낡은 가르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할 바른 길, 즉 정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강연자가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정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법은 바르게 사는 법칙, 다시 말해 사회와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주 실용적인 가르침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주장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냥 믿으세요 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올바른 지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개념은 한국의 오랜 예언에 나오는 구원자, 정도령에 대한 해석까지 새롭게 합니다. 정도령은 세상을 구할 단 한 명의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이 바른 길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정도령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 각자가 지금 내가 속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지혜로운 길잡이 별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어떤 빛을 내고 계신가요?